안녕하세요. 백선생입니다. 오늘은 앞쪽 몸통을 구성하는 4가지 근육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큰 가슴근, 대흉근이라고 하죠. 팩토럴리스 메이저 머슬. 그리고 두 번째는 작은 가슴근, 소흉근이라고도 하고 팩토럴리스 마이너 머슬. 세 번째는 빗장 밑근, 쇄골하근이라고도 하고 서브클레비우스 머슬. 그리고 네 번째는 앞톱니근, 정거근이라고도 하고요. 제라투스 안테리어 머슬. 요 4개의 근육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우선 이 4개의 근육은 팔 이음뼈를 움직이는 근육에 해당이 됩니다. 팔 이음뼈라는 거는 말 그대로 팔을 이어주는 뼈대를 말합니다. 팔은 우리 휴메러스가 이렇게 있죠. 휴메러스와 우리 몸통을 이어주는 뼈대를 바로 팔 이음뼈라고 얘기를 합니다. 팔 이음뼈는 2가지 뼈대로 구성이 되죠. 하나는 스캐뷸라, 날개뼈죠. 그리고 또 하나는 클레비클, 쇄골뼈죠. 그래서 이 그림을 보고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휴메러스죠. 이 팔을 이 몸통과 이어주는 뼈대를 바로 숄더 거들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몸통에 해당되는 부위가 요 스터넘, 복장뼈, 그리고 이렇게 있는 갈비뼈, 립들에 해당이 됩니다. 이게 바로 몸통을 구성하는 뼈대라고 보시면 되고요. 팔과 이 몸통을 이어주는 2개의 뼈대가 이렇게 뒤에 보이죠. 스캐뷸라, 그리고 이렇게 클레비클이 존재하고 있죠. 얘네들이 바로 이 몸통과 이 팔을 이어주는 팔 이음뼈에 해당이 됩니다. 뼈와 뼈를 이어주는 거기 때문에 다양한 관절면들을 형성을 하면서 얘네들을 이어주게 되는데요. 간단히만 한번 짚고 넘어가 보죠. 휴메러스와 스캐뷸라의 여기 글레노이드 캐버티, 얘를 이어주는 요 조인트를 바로 GH 조인트라고 얘기를 하죠. 글레노 휴메럴 조인트 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 스캐뷸라의 요 위쪽을 아크로미온이라고 하죠. 이 아크로미온과 클레비클 사이의 요 조인트, 얘를 바로 H 조인트라고 얘기를 하죠. 아크로미오 클레비큘라 조인트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쇄골뼈 클레비클과 스터넘 사이에 이 조인트도 또 있죠. SC 조인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스터노 클레비큘라 조인트라고 얘기를 하죠. 여기에 하나의 조인트가 더 있는데요. 여기 조금만 지워볼까요? 여기에 있는 갈비뼈와 이 스캐뷸라 사이에도 직접적으로 뼈와 뼈를 연결하는 조인트는 아니지만 기능적으로는 조인트의 역할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이의 조인트를 바로 ST 조인트라고 합니다. 스캐뷸로 소라식 조인트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팔과 몸통을 이어주는 숄더 거들에는 굉장히 많은 조인트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인트 관절들을 움직이고 팔 이음뼈를 안정화시키는 이 4가지 근육에 대해서 오늘 공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일단 첫 번째 시작을 해볼게요. 첫 번째는 큰 가슴근 팩토럴리스 메이저 머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여기 밑에 그림을 보면은 요 앞가슴을 크게 덮고 있는 얘가 바로 팩토럴리스 메이저 머슬에 해당이 됩니다. 우리가 근육을 공부를 할 때는 5가지에 대해서 일단 공부를 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는 근육이 붙는 부착점인 오리진을 이는 곳이라고 하죠. 그리고 인설션, 붙는 곳이라고 하죠. 근육이 부착하는 오리진과 인설션에 대해서 일단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 근육을 지배해주는 너브에 대해서 공부를 하셔야 합니다. 너브 이너베이션이라고 하는데요. 이 너브에 대해서 공부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네 번째는 이 근육에 영양을 공급해주는 아터리, 동맥에 대해서 공부를 하셔야 되고, 이 마지막 5번째로 얘네들이 어떠한 기능을 수행하는지 그 작용에 대해서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5가지에 맞춰서 하나씩 근육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게요. 우선 첫 번째로 팩토럴리스 메이저 머슬이 붙는 오리진과 인설션에 대해서 공부를 해봅시다. 여기 옆에다가 제가 또 그림을 그려놨는데요. 자, 여기가 바로 팩토럴리스 메이저 머슬이에요. 팩토럴리스 메이저 머슬의 오리진은 3가지 부위로 나눠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일단 맨 위쪽에 클레비클이죠. 쇄골의 미디얼의 2분의 1을 부착하는 클레비클 부위, 그리고 스터넘에 부착을 하죠. 스터넘 부위. 그리고 요 아래쪽으로는 복부의 근육들 중에 익스터널 오블리크 머슬이 있습니다. 배 바깥 빗근이라고 하는데요. 익스터널 오블리크 머슬의 이 너림줄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에 이렇게 결합이 되면서 부착을 하게 됩니다. 여기가 바로 오리진에 해당이 되고요. 인설션은 휴메러스의 상부에 이렇게 부착을 하게 되는데요. 옆에다 한번 그려서 다시 설명을 해드려 볼게요. 이렇게 휴메러스가 있어요. 휴메러스의 그레이터 튜버클이죠. 이쪽 부위. 그리고 레서 튜버클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 그레이터 튜버클과 레서 튜버클 사이에 이렇게 그루브가 있죠. 요 사이에 바이셉스,
브라키아이에 롱텐던이 지나가죠. 그래서 이 그루브 약간 외측으로 해서 펙토럴리스 메이저 머슬이 붙는 부착점을 이렇게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요거를 한번 정리를 해서 여기다 얘기를 해보죠. 펙토럴리스 메이저 머슬의 오리진 세 부분으로 나눠서 설명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죠. 클레비큘라 헤드, 클레비클의 절반 정도 미디얼 방향 쪽으로 이렇게 부착을 하고 있는 부위, 이걸 바로 클레비큘라 헤드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스터넘 쪽으로 이렇게 부착을 하고 있는 스터노 코스탈 헤드, 사실 스터넘에만 이렇게 부착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요 사이에 갈비뼈에도 일부 이렇게 부착을 하면서 스터넘에 부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스터너 코스탈 헤드라고 부르게 되는 거고요. 위쪽 6개의 갈비 연골, 지금 여기를 좀 볼까요? 여기 좀 지워보고 이렇게 스터넘에 이렇게 부착을 하는데, 스터넘뿐만 아니라 이 갈비뼈와 스터넘을 연결해주는 요 하얀색 요 부위가 바로 갈비 연골 부위에 해당이 되죠. 이 연골 부위에도 이렇게 일부 부착을 하면서 이렇게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일부는 이렇게 클레비클에 이렇게 부착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다시 돌아가 볼게요. 그리고 밑에 쪽으로는 배 바깥 삐끈 익스터널 오블리크 머슬의 너림줄에도 일부 결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인설션은 휴메러스의 결절 사이 고랑 그루브의 가쪽선에 이렇게 붙는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오리진과 인설션은 이제 이해가 되셨죠? 이 신경 지배랑 어떠한 동맥이 영양분을 공급해 주는지 여기까지는 필요하지 않으신 분들은 굳이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근데 어쨌든 저는 조금 세밀하게 더 나아가 보도록 할게요. 일단 너브 이너베이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자, 이 그림은 아틀라스 오브 휴먼 아나토미라는 해부학 책에 있는 그림을 좀 가져와 봤어요. 일단 이 그림을 조금 이해를 해봅시다. 여기가 바로 클레비클이죠. 이렇게 클레비클의 일부가 이렇게 잘려진 모습입니다. 왜냐면 그 아래쪽으로 신경 다발도 내려가고 혈관들도 이렇게 내려가게 됩니다. 팔까지 이어지게 되죠. 다양한 분지들을 굉장히 많이 내게 됩니다. 오늘 배울 앞가슴에 있는 근육들의 신경과 혈류를 이렇게 공급해 주고 있는 모습이다. 이걸 한 번에 잘 나타낸 그림이어서 이걸 한번 가져와 봤어요. 자, 우선은 얘가 바로 펙토럴리스 메이저 머슬입니다. 일부 잘려진 모습이죠. 인설션이 여기 있죠. 그래서 이렇게 잘려진 모습이다. 그리고 그 안에 이렇게 펙토럴리스 마이너 머슬의 일부가 또 보이고 있습니다. 얘는 여기가 인설션에 해당이 되는데 여기가 이렇게 잘린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다른 그림 하나만 보고 옵시다. 여기서 얘가 바로 펙토럴리스 메이저 머슬이죠. 여기가 잘린 모습이고 그 안쪽에 바로 펙토럴리스 마이너 머슬이 이렇게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이해는 되셨죠? 이제 그림은 다시 돌아가 볼게요. 자, 그래서 펙토럴리스 메이저 머슬의 너브 이너베이션은 바로 이 신경 다발로부터 분지돼서 나오게 되는데요. 이렇게 분지되어 나오는 두 줄기가 바로 펙토럴리스 메이저 머슬까지 이렇게 향하고 있죠. 이 노란색이 신경입니다. 이 신경이 빠져나오는 이 신경얼기가 바로 팔 신경얼기 브라키얼 플렉서스에 해당이 되죠. 요거 그림 잠깐 보고 올게요. 자, 얘가 바로 브라키얼 플렉서스 팔 신경얼기에 대한 그림이고요. 이 브라키얼 플렉서스 중에 루트 트렁크 디비전 코드, 이 코드 부위에서 분지되어 나오는 이렇게 신경이 있는데요. 이 레터럴에서 이렇게 분지되어 나오는 레터럴 펙토럴 너브가 있고, 그리고 이 미디얼 쪽에서 이렇게 분지되어서 나오는 미디얼 펙토럴 너브가 있습니다. 바로 얘네들이 펙토럴리스 메이저 머슬의 너브 이너베이션을 해주는 신경에 해당이 됩니다. 밑에서 그림으로 다시 확인을 해볼게요. 바로 얘입니다. 이렇게 해서 레터럴에서 나오는 요 신경이 바로 레터럴 펙토럴 너브에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미디얼에서 분지되어서 나오는 요 신경이 미디얼 펙토럴 너브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펙토럴리스 메이저 머슬의 너브 이너베이션은 레터럴 펙토럴 너브와 미디얼 펙토럴 너브 이 두 가지가 바로 신경 지배를 해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얘네 둘은 바로 브라키얼 플렉서스의 코드 부위에서 분지되어 나온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펙토럴리스 메이저 머슬에 혈류를 공급해주는 아터리는 여기 그림으로 다시 가볼게요. 자, 여기에 이렇게 아터리의 큰 줄기가 쭉 내려오게 됩니다. 여기서 이렇게 겨드랑이를 내려가는 얘를 엑실러리 아터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겨드랑 동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엑실러리 아터리에서 다양한 브랜치들을 내는 요 아터리를 이렇게 내게 됩니다. 얘를 바로 소라코 아크로미얼 아터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좀 어려울 수 있는데요. 그냥 뭐
아터리가 분지되어 나온다. 뭐 이 정도로만 기억을 하셔도 됩니다. 일반적으로 공부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소라코가 가슴을 나타내는 단어죠. 그리고 아크로미얼은 스케퓰라의 아크로미온을 의미하는 단어고요. 가슴 부위와 바깥쪽에 있는 아크로미온 쪽으로 향하는 브랜치들을 내는 아터리 트렁크이다. 뭐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소라코 아크로미얼 아터리로부터 분지되어 나오는 하나의 브랜치인 이 브랜치가 바로 펙토럴 브랜치에 해당이 됩니다. 이 펙토럴 브랜치가 바로 펙토럴리스 메이저 머슬 뿐만 아니라 마이너 머슬도 혈류 공급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요 밑에다 정리를 또 해보죠. 그래서 펙토럴리스 메이저 머슬의 혈류 공급은 소라코 아크로미얼 트렁크에서 분지되는 펙토럴 브랜치로부터 혈류 공급을 받게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이 소라코 아크로미얼 아터리 같은 경우에는 조금 알아둘 필요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보면은 여기서 이렇게 트렁크를 내서 굉장히 많은 브랜치들을 내는데요. 그 일부 브랜치들이 이 표면으로도 이렇게 뻗어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볼까요? 이 그림을 보면은 델토이드 머슬 삼각근이죠. 얘와 펙토럴리스 메이저 머슬 사이를 주행하는 요 혈관들이 있습니다. 요 베인이 세팔릭 베인이죠. 걔네들이 표면으로 이렇게 빠져나오는 요 부위를 바로 델토 펙토럴 트라이앵글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왜냐하면 델토이드 머슬과 펙토럴리스 메이저 머슬 그 사이에서 이렇게 빠져나오기 때문에 빠져나오는 이 부위가 삼각형처럼 만져지기도 합니다. 이거 바로 이렇게 분지되는 요 지점이 바로 다시 그림으로 보면 여기 요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소라코 아크로미얼 요 아터리 이 트렁크로부터 이렇게 분지되어 나오는 델토이드 브랜치가 이 바깥쪽으로 피부 표면 쪽으로 나오면서 세팔릭 베인과 함께 이렇게 주행해서 나가게 되죠. 그래서 이 부위가 바로 델토 펙토랄 트라이앵글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다시 돌아가 볼게요. 자, 그래서 일단 오리진, 인설션, 너브 그리고 아터리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해봤고요. 다섯 번째 기능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죠. 펙토럴리스 메이저 머슬의 기능은 조금 나눠서 설명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위쪽에 클레비클의 오리진을 가지고 있는 부위 클레비큘라 헤드와 스터넘의 오리진을 가지고 있는 스터너 코스탈 헤드 부위가 따로따로 작용을 하게 되면은 이 클레비큘러 헤드 쪽은 윗팔을 굽히는 동작을 도와주게 됩니다. 즉 플렉션이라고 얘기를 하죠. 여기다 잠깐 그림을 그려서 설명을 해볼게요. 이렇게 팔이 이렇게 있으면 이 팔을 이렇게 위로 올리는 플렉션, 클레비큘라 헤드 부위의 펙토럴리스 메이저 머슬이 이 플렉션을 도와주게 됩니다. 한번 직접 플렉션을 한번 해볼게요. 해보면서 이 클레비클 아래쪽, 내츠 클레비클 아래쪽을 이렇게 만져보게 되면은 요거를 만질 수가 있습니다. 요 삼각형이 정확하게 만져지거든요. 이 펙토럴리스 메이저 머슬의 이 위쪽 마진이 만져지면서 이 삼각형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건 거의 아마 90도 정도까지는 올라가야 이걸 조금 명확하게 만질 수 있을 거예요. 한번 해보시고 직접 만져보시면 아, 여기가 이 위치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팔을 90도 정도로 플렉션을 시키고 클레비클 아래쪽으로 만지게 되면은 여기 외측으로 약간 움푹 들어간 그래서 펙토럴리스 메이저 머슬의 요 마진을 아마 만질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 스터노 코스탈 헤드 같은 경우에는 굽혀진 위치에서 이 윗팔뼈를 다시 이렇게 펴는 동작을 할 때 바로 스터노 코스탈 헤드의 펙토럴리스 메이저 머슬이 일부 도와주게 됩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얘네들을 확인하는 검사 방법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간단히 얘기를 해볼게요. 일단 첫 번째는 클레비큘라 헤드 부위를 검사하는 방법은 우리가 이렇게 바른 자세로 이렇게 서 있어요. 이렇게 차렷 장세에서 얘를 에이비덕션을 시켜요. 이렇게 에이비덕션을 시킨 상태에서 여기에 뭐 벽 같은 거나 어떤 물건 같은 것들을 이렇게 저항을 하면서 이 팔을 앞으로 한번 밀어 보세요. 그러면 이 펙토럴리스 머슬의 이 위쪽 클레비큘러 헤드 부위가 빗장뼈 아래에서 이렇게 단단하게 만져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터노 코스탈 헤드의 펙토럴리스 메이저 머슬을 검사하는 방법은 얘를 90도까지 에이비덕션을 시키는 게 아니라 약 60도까지만 이렇게 에이비덕션을 시키고 똑같이 여기에 어떤 물체를 대고 저항을 하면서 이 팔을 밀어보세요. 그러면 이 복장뼈 옆쪽으로 근육에 힘이 들어가는 게 느껴지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얘네들이 기능을 잘하고 있는지를 검사를 해볼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제 두 번째 작은 가슴근으로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작은 가슴근은 팩토럴리스 마이너 머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 옆에 그림을 볼게요. 얘 오리진은 갈비뼈 요 3번, 그리고 4번, 5번에 이렇게 오리진을 갖게 되고요. 얘 인설션은 스케퓰라의 코라코이드 프로세스, 부리돌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착을 하고 있는 게 바로 팩토럴리스 마이너 머슬, 작은 가슴근에 해당이 되죠. 여기로 와서 정리를 하면서 보도록 하죠. 작은 가슴근의 오리진은 립, 갈비뼈 3번에서 5번, 그리고 인설션은 코라코이드 프로세스, 부리돌기에 해당이 됩니다. 일단은 오리진과 인설션은 기억을 하시고요. 조금 더 나아갈 분들을 위해서 너브 이너베이션과 아터리에 대해서 얘기를 해봅시다. 위쪽 그림 다시 한번 볼게요. 이 그림에서 아까 팩토럴리스 메이저 머슬은 레터럴 팩토럴 너브와 미디얼 팩토럴 너브가 모두 팩토럴리스 메이저 머슬의 너브 이너베이션을 해주게 되는데요. 이 중에서 미디얼 팩토럴 너브는 팩토럴리스 마이너 머슬을 뚫고 메이저 머슬까지 가게 됩니다. 그래서 팩토럴리스 마이너 머슬의 너브 이너베이션은 바로 미디얼 팩토럴 너브만 해당이 되고요. 팩토럴리스 메이저 머슬은 얘뿐만 아니라 레터럴 팩토럴 너브도 신경 지배를 해주게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소라코 아크로미얼 이 트렁크 여기에서 팩토럴 브랜치를 내게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얘가 브랜치를 내서 팩토럴리스 메이저 머슬로도 가지만 일부 가지를 내서 팩토럴리스 마이너 머슬로도 가게 됩니다. 즉, 두 가슴근은 모두 소라코 아크로미얼 아터리로부터 분지된 팩토럴 브랜치의 혈류 공급을 받게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시 돌아와서 정리를 해보면 팩토럴리스 마이너 머슬의 너브 이너베이션은 미디얼 팩토럴 너브에 해당이 되고요. 혈류 공급은 소라코 아크로미얼 아터리의 팩토럴 브랜치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팩토럴리스 마이너 머슬은 어깨뼈를 안정시키는 데 역할을 해주게 되고, 그리고 팔을 앞으로 뻗을 때, 즉 우리가 물건을 만지기 위해서 앞으로 팔을 뻗을 때가 있잖아요. 이럴 때 이 어깨뼈를 안정화시켜 주는 게 바로 팩토럴리스 마이너 머슬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이 팩토럴리스 마이너 머슬은 갈비뼈에 이렇게 결합을 하고 있죠. 다시 한번 그림 볼까요? 이런 식으로 갈비뼈에 결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숨을 쉴 때 이 갈비뼈를 들어 올리는 역할도 일부 수행을 해준다. 이 정도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정리를 해보자면 이 작은 가슴근은 팔을 이 앞쪽으로 이렇게 뻗을 때 이 어깨뼈가 앞으로 나갈 수가 있잖아요. 얘를 조금 안정적으로 붙잡아 줄 수 있다. 이런 역할을 수행한다. 그리고 갈비뼈에 부착을 하면서 숨을 들이쉴 때 갈비뼈를 올려주는 역할에 일부 도움을 주는 근육이다. 이 정도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가보죠. 세 번째는 빗장 밑근, 쇄골하근이라고도 하는 서브클레비우스 머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얘는 쇄골하근이라는 말에도 알 수 있다시피 빗장뼈 바로 아래에 있습니다. 쇄골 아래. 얘가 클레비클이죠. 클레비클 아래쪽에 이렇게 부착을 하고 있어요. 얘의 오리진은 바로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첫 번째 갈비뼈, 갈비 연골에 해당이 되죠. 이 갈비뼈 같은 경우에는 이 스터넘과 끝까지 뼈로 연결이 된 게 아니라 그 사이에 이렇게 연골이 존재하게 됩니다. 첫 번째 갈비뼈의 갈비 연골에 이렇게 부착을 해준다. 얘가 바로 오리진에 해당이 된다. 그리고 인설션은 클레비클 쇄골뼈의 중앙 부위에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에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돼요. 정리를 해보면 여기 오리진은 첫 번째 갈비뼈의 갈비 연골에 해당이 되고요. 인설션은 클레비클 쇄골뼈 중간 3분의 1의 아랫면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너브 이너베이션은 요 그림 다시 한 번만 볼게요. 브라키얼 플렉서스에서 여기가 루트 부위, 여기가 트렁크 부위인데요. 이 트렁크 부위 중에 수페리어에서 이렇게 분지되어 나오는 일부 브랜치가 바로 서브클레비우스 너브에 해당이 되는데요. 얘가 바로 서브클레비우스 머슬로 향하는 신경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빗장 밑근의 너브 이너베이션은 바로 서브클레비언 또는 서브클레비우스 너브에 해당이 되고요. 얘 또한 소라코 아크로미얼 트렁크로부터 공급을 받게 되는데요. 그 중에 클레비큘라 브랜치가 있습니다. 클레비큘라 브랜치가 바로 혈류 공급을 해주게 되죠. 그림으로 한번 볼게요. 여기 다시 보면은 얘가 소라코 아크로미얼 트렁크에 해당이 되죠. 가슴 쪽으로 향하는 건 팩토럴 브랜치. 그리고 델토이드로 향하는 거는 델토이드 브랜치. 그리고 아크로미온으로 향하는 거는 여기 있는 얘가 바로 아크로미얼 브랜치. 그리고 여기 일부가 이렇게 나오는 얘가 보이나요? 조금 더 확대를 해볼까요? 이렇게 나오는 얘가 바로 클레비큘라 브랜치에 해당이 됩니다.
여기 바로 여기 보이는 요 근육 있죠? 요 근육, 여기 퍼스트 립에 연골에 이렇게 부착을 하는 이 근육이 여기 잘려진 모습이지만 얘가 바로 서브클레비우스 머슬에 해당이 되죠. 오늘 배우는 네 가지 근육들은 모두 다 소라코 아크로미얼 이 트렁크로부터 분지되어 나오는 브랜치들의 혈류 공급을 받게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시 돌아가 볼게요. 그래서 서브클레비우스 머슬의 혈류 공급은 소라코 아크로미얼 트렁크의 클레비큘라 브랜치가 그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자, 이제 기능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면 우선은 서브클레비우스 머슬은 우리가 해부학적 자세를 취하게 되면은 거의 수평에 가까운 근육에 해당이 됩니다. 여기 다시 보면은 거의 수평에 가깝죠. 그리고 만약에 클레비클 프랙처가 일어나요. 즉 쇄골이 프랙처가 일어나요. 그런데 이 쇄골 밑에는 굉장히 중요한 빗장 및 혈관과 신경 다발들이 밑으로 지나가게 됩니다. 이 그림을 보면 바로 클레비클 아래쪽으로 신경 다발과 혈관 다발들이 이렇게 내려가게 되는데요. 여기서 이 클레비클이 이렇게 골절이 일어나게 돼요. 그러면 이 밑에 있는 중요한 신경과 혈관들에 인저리를 줄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서브클레비우스 머슬에 의해서 이 클레비클을 좀 잡아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골절된 클레비클 조각들이 아래쪽으로 내려가서 신경 다발과 혈관을 손상시키는 것을 조금 막아줄 수 있다는 거죠. 이해가 좀 되시나요? 그리고 팔을 움직일 때 클레비클을 굉장히 안정화시켜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클레비클 같은 경우에는 약한 뼈대에 해당이 됩니다. 반면 팔은 굉장히 운동 범위가 굉장히 넓죠. 그래서 그 움직임을 할 때 이 클레비클이 굉장히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스터넘과 이렇게 관절면도 굉장히 작죠. 그래서 여기를 잘 유지시켜 줄 수 있게 단단히 잡아주는 역할을 바로 이 서브클레비우스 머슬이 수행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즉 정리를 해보자면 서브클레비우스 머슬은 클레비클을 안정화시켜주고 혹시나 골절이 일어나게 됐을 때 그 아래로 지나가게 되는 중요 혈관과 신경들을 다치지 않게 잘 잡아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이 정도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네 번째로 넘어가 볼게요. 자, 앞 톱닉은 정거근, 제라투스 안테리어 머슬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림을 한번 봅시다. 자, 얘가 바로 정거근에 해당이 되죠. 여기가 스캐뷸라, 지금 얘는 옆에서 바라본 모습입니다. 여기에 이렇게 스터넘이 이렇게 보이고 있죠. 오리진이 갈비뼈 1번부터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정도까지의 오리진을 갖게 되고요. 인설션은 이 스캐뷸라의 저 안쪽, 여기 바깥쪽이 아니라 스캐뷸라의 저 안쪽에 미디얼 보더, 즉 스캐뷸라가 이렇게 있죠. 여기가 이렇게 휴메러스가 이렇게 있고요. 여기가 앞쪽면이에요. 앞쪽면. 이 앞쪽면에 여기를 미디얼 보더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미디얼 보더의 정거근에 인설션이 존재하게 됩니다. 미디얼 보더와 인페리어 보더 쪽 이렇게 해서 부착을 하고 있다. 그래서 그 앞에 이렇게 갈비뼈가 있죠. 그래서 저 안쪽에서 갈비뼈 1번, 2번 뭐 이렇게 해서 결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이해가 좀 되시나요? 어떻게 부착이 되어 있는지.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 제라투스 안테리어 머슬 정거근은 갈비뼈 1번에서 8번까지의 가쪽 부분의 바깥면이 오리진에 해당이 되고요. 인설션은 스캐뷸라의 미디얼 보더라고 얘기를 했죠. 미디얼 보더의 앞면, 앞쪽면, 저 뒤쪽이 아니라 앞쪽면에 이렇게 부착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위에서 얘기했던 세 가지 근육은 신경까지는 굳이 공부하실 필요는 없지만 이 제라투스 안테리어 머슬은 이 신경을 좀 기억을 해둘게요. 롱 소라식 너브, 긴 가슴 신경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신경이 바로 정거근의 신경 지배를 하는 신경에 해당이 됩니다. 요거 한번 살펴볼게요. 그림으로 한번 볼게요. 여기다 좀 따로 그려놔 봤는데요. 얘가 바로 제라투스 안테리어 머슬에 해당이 되죠. 여기 정거근 앞쪽을 이렇게 주행하면서 길게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롱이라는 이름이 붙게 되고요. 롱소라식 너브에 해당이 됩니다. 바로 정거근은 이 롱소라식 너브의 지배를 받게 된다. 이건 좀 기억을 해둘게요. 그리고 혈류 공급 같은 경우에는 얘가 굉장히 넓은 근육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윗부분 그리고 대부분의 가운데 부분 그리고 아랫부분이 전부 다 다른 아터리들이 조금 담당을 해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림을 보고 얘기를 해보죠. 자, 위쪽 그림을 보면은 제가 이렇게 녹색으로 이미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뭐 이거 다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 엑실러리 아터리로부터 이렇게 하나씩 분지가 돼서 나오게 됩니다. 이 위에 하나, 제라투스 안테리어 머슬의 위쪽에 이렇게 혈류를 공급해주고, 그리고 여기
가운데 부위 쪽으로 혈류를 공급해주는 애가 있고, 그리고 조금 아래쪽으로 혈류를 공급해주는 애들이 있다. 이 정도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돌아가서 정리를 해드려 볼게요. 그래서 가운데에 대표적으로 혈류를 공급해주는 게 바로 레터럴 소라식 아터리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위쪽 부위는 수페리어 소라식 아터리, 그리고 아래쪽 부위는 소라코 도잘 아터리에 혈류를 공급받게 된다. 이 정도 기억을 하시면 되는데요. 다른 거 뭐 굳이 정확히 외우실 필요는 없지만 얘네들은 좀 쌍으로 기억을 해두실 필요는 있습니다. 롱소라식 너브와 비슷하게 주행을 하게 되면서 정거근에 혈류를 공급해주는 대표적인 아터리가 바로 레터럴 소라식 아터리이다. 이 정도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기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얘는 가장 강력한 팔 이음뼈 근육 중에 하나입니다. 굉장히 넓고 강하게 이제 붙어있는 근육이기 때문에 이 어깨뼈를 안정적으로 잡아주는 역할을 일단은 수행을 하고요. 그리고 스캐뷸라 어깨뼈를 프로트랙션 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즉 프로트랙션은 얘죠. 이렇게 어깨를 옆으로 벌리는 이거를 바로 프로트랙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프로트랙션을 할 때 정거근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권투를 할 때 앞으로 이렇게 손을 뻗잖아요. 그럴 때 이 스캐뷸라가 양쪽으로 이제 벌어지면서 프로트랙션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그때 이 정거근이 강한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이 구조만 이해해도 얘네들이 이제 수축하게 되면은 이 스캐뷸라의 내측에 이 안쪽에 붙어 있기 때문에 얘를 이렇게 잡아당기게 되겠죠. 자연스럽게. 그래서 에이비덕션을 시키게 되는데요. 이 어깨의 에이비덕션을 프로트랙션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권투 같은 거를 할 때 이렇게 주먹을 앞쪽으로 내밀을 때 정거근이 역할을 수행하게 되고, 또 하나는 우리가 뭐 발표할 때 저요 하고 팔을 올릴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올릴 때 정거근이 역할을 해주게 된다. 한번 본인의 팔을 이렇게 올려 봤을 때 겨드랑이 아래쪽으로 정거근이 이렇게 움직이는 게 느껴지실 겁니다. 그런 역할을 또 수행하게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스캐뷸라를 몸통 갈비뼈에 잘 부착을 시켜 놓는 역할이 바로 이 정거근의 역할입니다. 여기서 보면 이 스캐뷸라가 이렇게 밖으로 벗어나지 않도록 정거근이 굉장히 잘 잡아주고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 스캐뷸라가 밖으로 나가는 행동은 어떤 행동이 있을까요? 뭐 차를 밀어요. 차가 뭐 어디에 걸려서 이제 차를 밀어야 되는 상황이 있잖아요. 이렇게 밀 때 이 스캐뷸라가 뒤쪽으로 이제 빠지게 되죠. 그럴 때 이 스캐뷸라가 밖으로 빠지지 않게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정거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그러면 반대로 이 정거근이 기능을 잘 하지 못할 때는 이 스캐뷸라가 갈비뼈에 잘 붙어있지 못하고 밖으로 빠져나가는 질환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날개 어깨뼈라고 해서요. 윙드 스캐뷸라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렇게 벽을 밀어보는 동작을 시키고 등을 관찰했을 때 이 어깨뼈가 잘 붙어있지 못하고 이렇게 뒤로 과도하게 빠져나오는 증상을 보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의심을 할 수 있는 게 정거근이 지금 제대로 작동을 하지 못하는구나. 그러면 왜 작동을 하지 못하나? 그 대표적인 게 바로 롱소라식 너브에 이상이 생겼을 때 이 롱소라식 너브가 담당을 하는 정거근이 기능이 떨어지면서 바로 날개 모양의 어깨뼈가 나타날 수가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롱소라식 너브를 잘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요. 간혹 환자분들의 신체 검진을 할 때 이 윙드 스캐뷸라가 나타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바로 떠오르는 게 롱소라식 너브가 바로 떠올라야 하거든요. 이 신경에 어떠한 이상이 생겼구나. 그래서 정거근의 기능을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윙드 스캐뷸라가 나타나는구나. 이렇게 정리를 하실 수가 있어야 합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여기서 좀 기억을 해야 할 거는 이 정거근은 어깨뼈를 가슴벽에 잘 잡아주는 역할을 수행을 하게 되고 롱소라식 너브의 지배를 받게 되는데 이 롱소라식 너브에 인저리가 생겼을 때 제라투스 안테리어의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바로 윙드 스캐뷸라가 나타나게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앞가슴뼈를 구성하는 근육 4가지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습니다.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